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전강, 후약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사실 말이 전강이지 초반에만 반짝 올라가고 바로 밀렸죠. 초반에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진정된 것 같다. 내구재 수주가 증가한다든가, 내구재 수주라는 건 3년 이상 쓸 수 있는 품목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잘 안 바꾸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소비가 양호하다라는 거는 소비가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구재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점,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게 나왔고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도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소비,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는 거의 막바지, 금리 인상 막바지에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다. 그러면 경기 침체 안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고, 초반에 우리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또 주요 어떤 빅테크주들도 흐름이 괜찮았죠.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또 애플이라든가. 애플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빠졌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올라가다 빠졌던 거는 21선에서 튕겨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고, 테슬라는 애플은 가던 길 계속 가고, 그러니까 이제 초반 분위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투자들이 부담될 만한 몇 가지 요인들이 나왔죠. 우선, 미국 선물이 빠진 게 부담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수출 규제되는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규제긴 한데, 이제는 저사양 제품까지도 규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밀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곤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런 절차가 나오게 되면 중국에 팔아먹을 게 생각보다 적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럼 엔비디아 주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만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아시아 증시가 우리만 이랬잖아요. 예, 그리고 대만도 반도체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대만 증시 플러스 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주들은 오늘 별로 빠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냥 지수가 조금 빠지는 정도의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 시장의 하락 이후에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 다른 이유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핑계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주목해 볼 만한 뉴스 중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종목들이 허위 신사업 근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하지도 않으면서 2차 전지를 사업 품목에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 이런 것들 다 규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좀 터무니없는 종목군들이 주가가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지 않은 사업을 하는 종목들을 그런 거 기대 갖고 보유하고 있다라면 좀 조심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 있었는데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엔비디아 때문에 오늘 시장이 빠진 거야. 근데 정작 아시아 증시나 우리 증시에서의 종목들 움직임은 또 그렇진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는 저는 오늘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4천억 판 것도 판 거지만 선물도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제가 어저께 표로 보여드리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매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똑같이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최대치로 때렸어요. 이게 제가 이제 영끌이라는 표현을 가끔 하잖아요. 영끌까지 매도를 해서 지금 누적으로 3만 1,000계약을 팔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만 5천 계약 정도. 근데 영끌이라는 제가 표현을 할 때는 3만 5천 개 정도까지 가는 건데 지금 3만 1,000개니까 거의 영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까지 팔았을까? 그러니까 결제일 기준으로 오늘이 반기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산하려는 매도가 많이 나오는 날이었고 그 매도를 이용해서 시장이 좀 떨어지게끔 한 게 아닌가. 실제로 오늘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자동차 이런 거는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매도 쪽을 보면 2차 전지 색깔이 강한 종목군들이 왼쪽에 가 있었잖아요. 이수페타 지수도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원래 팔았던 종목인데 어쨌든 2차 전지 색깔이 강했던 종목군들이 별다른 악재 없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LG화학은 악재라고 하려면 있었죠. 최근에 이제 공장 관련된 수익성 문제가 좀 제기된 게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상반기 결산에서 저런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걸 또 이제 좀 하락적으로 유발하는 어떤 선물 매도가 좀 더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관도 역시 오늘 LG화학 매도 나왔고, 역시 2차 전지 색깔이 강한 또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도가 좀 유난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동차주 쪽은 또 매수로 담았죠. 오늘 자동차 연결고리 있는 종목군들을 되게 많이 샀어요. 예, 그래서 기관은 이제 자동차 쪽에 집중, 외국인들은 전차에 집중,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또 2차 전지 쪽이 매도가 많았죠.
2차 전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의 매도가 많았고, 그러니까 매수 쪽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업종별로 특징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역시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워낙 많이 팔아서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종목들 담았는데, 역시 2차 전지 팔고 이제 엔터주도 약간 일부 좀 매도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IT 오늘 외국 기관이 반도체주 업종으로는 제일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스나,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뭐 솔브레인도 그쪽 류의 종목군들을 또 이제 담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2차 전지가 어쨌든 왼쪽에 많이 가 있어서 상반기 결산하기 위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이게 또 지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유난하게 빠졌던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상반기가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아직 상반기이긴 하지만 결제일 기준으로는 하반기 포트폴리오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포트폴리오 매수도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도도 같이 나오겠지만,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느 쪽이 더 세게 가동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빅테크주가 지금 공방만 벌일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애플은 일관되게 움직이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제법 빠졌다가 반등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방으로 가면은 투자들이 오히려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불안함보다 이제 조금 더 밀고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가 일관성 있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하반기 포트 재편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6월 마지막 이틀 동안부터는 이제 사실상 7월 하반기 포트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어느 업종을 볼 거냐. 그러니까 상반기는 업종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전차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매도 쪽에서는 인터넷주와,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2차 전지, 그러니까 이쪽 부류를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뒤집어서 2차 전지 사고 낙폭주 사고 전차를 팔고 이렇게 바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흐름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재편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부터는 잘 봐야죠. 근데 이게 이제 당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PC 지표 나오고 하는 시간이라 좀 시황이 좀 어수선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어수선함 속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수급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은 뭐 애플페이 관련주, 반도체주 뭐 이런 거 선별적으로 움직였는데 뭐 전체적으로 와하고 움직인 건 아니어서 특징적으로 분류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며칠 전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 1950년부터 2022년까지 6월에 날짜별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6월 중순 이후에 좀 빠집니다. 빠지다가 이제 27일부터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결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산용 매도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반기 시작되고 하면서 이제 밀고 올라가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미증시가 오늘 올라간 게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는 되잖아요. 딱 전날짜에 걸렸으니까. 근데 우리 증시는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인데, 제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매도한다, 매수한다, 그러니까 투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쯤 되면 거의 영끌 수준이거든요. 한 35,000개 정도면 최대, 거의 맥스, 일반적으로는 25,000개, 최대치로 보면 한 35,000개. 근데 지금 31,000개까지 왔거든요. 이런 영끌 매도가 언제 나왔었냐면 3월 14일에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수가 어떻게 됐냐면,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수월하게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올라갔다 빠졌다 또 계속 음봉 나오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단방에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대신 선물을 매도를 많이 쳤다. 그러면 이제 현물을 한번 세게 때려가지고 찍어놓고 시작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버텨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보다 내일 이후부터는 ADR이 떨어지는 사이클로 또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 실적 대비 지금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 괜히 시장 분위기 때문에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적 평가 좋았고,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다가 기관들 매도가 멈춘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계속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시황맨 TV 많이 이 방송 구독하기 꼭 좀, 그냥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서 노출이 돼서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나간대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